네, 반갑습니다. 10월 15일 금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주말장 반등 일단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잠깐 흔들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주말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추가적인 변동성,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체크하자 말씀드렸죠. 아침에 치고 나갈 때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이런 곤란한 경우를 좀 당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수급 동향 살펴보면서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주말장은 가만히 있다가 또 오후 들어서면서 갑자기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주말장은 일단 변동이 좀 예상된다. 아침에 튀어서 시작하는 것이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아침에는 일단 거르고요. 오후 시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에서는 일단은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매수로 유입이 됩니다. 긍정적이죠. 외국인과 연기금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대형주가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탄탄한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코스닥보다 더 많이 오르는 형태의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요. 전기전자 쪽에서 반등이 좀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3%대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또 강하게 생각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가지고서 저점이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괜찮네 라고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살펴보고요. 자, 주말장 변동은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일단 3000포인트 넘어섰습니다. 자, 3000포인트 넘어서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죠. 2900일 때와 3000일 때와 느낌이 완전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할 때 그 기분들, 주식 더 하고 싶지 않아요. 2900포인트 나왔을 때 그때 기분들은 지금 어디론가 날아가고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에도 뭐 살 거 없을까요? 이런 생각들 하고 계셔야 생각합니다. 그때 매도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은 따라오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상승을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상승이 계속 우상향으로 쭉 뻗어나가게 되면 그럼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 또 내려와서 자기의 바닥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골든크로스가 언제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을 본격적인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도 괜찮겠고, 포트폴리오를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시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상승 이후에 내려갈까 말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승 출발,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지점을 만들어냈는데 지지 포인트가 일단은 3000포인트에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00포인트라는 부분이 이제는 또 새로운 지지선 역할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갭 상승했었던, 이 갭 하락했었던 부분에서의 어떤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이제 어떻게 넘길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횡보를 좀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넘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갈 때는 확 갭으로 튀어가지고 넘어가주면 이게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상승 반등을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죠. 수급이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줄 것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갭은 지난 10월 달에 만들어진 이 갭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9월 말에 만들어진 이 3100포인트 깨고 내려간 갭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횡보 조정을 통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3100을 넘어갈 때 3150까지 한 방에 튀어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 그리고 저 한 방 튀어 올라가는 그 갭, 그것이 만들어진 그 시점이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시장 자체가 3100이나 3150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아마 계좌 포인트들은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이 있다라면 아마 그 종목들이 수익으로 넘어가는 그런 관점들을 좀 보게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주물럭거리기가 좀 쉽겠죠. 너 나와,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나와, 다른 걸로 가자. 아니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들어간 종목도 생길 테고요. 손실이 회복되는 그런 구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전략들이 생길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놔둬야 된다든지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RSI 지표가 지금 40포인트 넘어가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3050, 3100 정도 근처만 가더라도 아마 조정이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것 자체로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일단은 가라앉혀 놓고 자기들이 물량을 모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아마 오르고 내리는 형태의 모습이 당분간은 연결될 것이다. 근데 더 내려가지만 않으면 일단 괜찮을 것 같죠? 네, 더 내려가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 횡보를 통해서 또는 골든크로스를 통해서 주가를 반등시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준다라면 긍정적인 포인트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은 조금 덜 올랐어요. 그리고 저항대 먼저 진입하면서 음봉이 나오는 모습인데, 그래도 아래쪽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1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인데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죠. 위쪽에 저항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1000포인트를 넘어가내려면 당장 일어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도 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970에서 980 정도 수준으로 지지점을 좀 만들게 되면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그냥 그대로 살리는 것보다는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횡보를 통해서 종목들은 가둬놓고 그 다음에 지수만 약간 안정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게 되면 아주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응을 차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볼게요. 수급 보시면 지금 금융투자도 열심히 따라붙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봐라. 네, 잘 봐요. 이거 보세요. 어제 매수가 들어가서 막 북적북적 하면서 뛰어났는데 바로 그냥 떠넘기고 넘어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오늘 하루만 가지고서 뭔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런 작업을 계속 하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다고 안 간다고, 그래서 작은 거야 큰 거야 막 이런 거 헷갈리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대형주 위주로 물량을 모으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니면은 얼마만큼의 변동성을 줄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수급 동향을 잘 살펴보시면 대형주 위주로 먼저 저점 지지를 만드는 것 같다. 자, 연기금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대형주들이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시총 상위권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그 포인트가 더 잘 나타나겠죠. 자, 지금 삼성전자 1.3%대 상승이고요. 하이닉스가 3.4%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집중됐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렇죠. 네. 나머지들은 그냥 그래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강하게 올라간다기보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효과, 전기전자의 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 그룹주들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일제히 다 반등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나쁘다는 어떤 느낌보다는 그래도 괜찮네 라는 느낌들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시총 상위 쪽 특정 종목군, 이렇게 업종군 이렇게만 집중되다 보면은요 약간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성도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전기전자 쪽에서는 워낙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뭐 65,000원이나 6만원대 초반까지 밀리지 않고 여기서 바닥을 잡아도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물량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판단이 든다라면 여기서라도 바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이런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 한번 볼게요. 코스닥 쪽은 그냥 뭐, 네, 다 별로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요. 위메이드는 조금 올라와서 또 신고가 나오긴 했는데, 요걸 뭐 제외하고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크게 상승한 부분도 없고요. 그 다음에 크게 밀리는 부분도 없고 그냥 보합 수준이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도 단기적으로 좀 나타나는 부분도 좀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우르르 몰리는 그런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종목 간의 어떤 장중 변동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마감이 지날 때까지는 느긋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 장중에 좀 많이 밀렸는데요. 괜찮아요. 마감 때까지 지켜보시고 많이 올랐는데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마감 때 되면 또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냉정한 그런 과정들을 가져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봅니다. 지금 11시 10분 자료 나와 있네요. 자, 기관 쪽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 들어왔죠? 연기금이에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뭐 금융투자 쪽에서도 아마 주가를 상승시키는 쪽으로 가겠다라면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제법 네, 있습니다. 100억 원대. 이 정도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법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투신 쪽에서도 오늘 하이닉스 쪽 매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있을 것 같았는데 여기서 당장은 보이지 않네요. 근데 투신 쪽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 근데 뭐 하이닉스를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기관 총계를 보게 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전자, 전기전자 업종에 몰려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 쪽은 HMM을 오늘 매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다코
관리 종목이군요. 이런 것들은 매도가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S-오일도 매도가 좀 있어요. 지금 유가가 안정세 보인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살짝 들어가는 모습인데, 자, S-오일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기 10만원대 근처까지 가게 되면 매수 포인트가 나옵니다.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 잡아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 뭐 일단 그동안 어제, 특히 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의 차익 실현도 같이 나오고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들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은 뭘 하고 있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중되죠. 하이브 쪽 매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터주들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요거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SK케미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일단은 벗어나는 느낌이긴 하죠. 이렇게 추세를 이탈시켜서 벗어나는 느낌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수급도 괜찮고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작년 연말에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매도 의견을 아주 시게 들었었는데, 그때도 뭐라고 저한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거나 아니면은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자, 반드시 종목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크게 상승하게 되면 이격이 벌어지고요. 이격을 좁히려는 움직임 무조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격을 좁히고 원상복귀 시킨 다음부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10,000원도 안 하던 기업이 갑자기 50,000원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10,000원도 안 하는 게 50,000원 됐네? 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1년여 정도 지나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나솔루션은 당연스럽게 40,000원대, 50,000원대 주식이다라는 인식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횡보 조정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구간들을 거쳐서 나쁘지 않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좀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시총 상위권, 그 다음에 하위권 포함할 거 없이 그냥 골고루 섞여 있고요. 전기전자에만 일단 좀 집중되는 듯한 그런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랜만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일단은 오후까지 계속 연결될 수 있을런지를 한번 지켜보고, 걔네들이 지켜진다라면 이제 전기전자를 통한 지수의 반등 조금 더 연속도를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만약에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게 끝난다라면 다음 주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벌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뛰어 올라갈 때 딸려가지 마시고요. 항상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주는 전략들을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급할 게 없는 분들이라고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면 항상 시장에게 끌려가게 돼요.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좀 해드리고요. 시장은 일단 오후 시점 더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분봉상에서는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주말이니까요. 네, 주말이니까 너무 믿지는 마시고, 네, 시장을 조금 더 폭넓게 지켜보면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점심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